여기 중국에 떠오르는 유튜버에게 빨대를 꽂기 위해 머나먼 땅 충칭까지 간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 중국도 잘 알고 중국 현지에서 유튜브 외적으로도 돈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여쭤볼 겸 일단 가봤는데 문제는 이번 영상에 고추만 3명 나와서 여러분들이 과연 좋아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여자가 나오긴 합니다. 비록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러면 투스의 충칭 여행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행은 청도의 한 호스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투스. 오늘 아침밥은 수박이군요. 어떻게 쪼갤까요? 공포의 스맛! 역시 쪼개질 리가 없죠. 이걸 어떻게 쪼갤까 고민하다가 역시 무력을 행사하는 투스. 하지만 역시 쪼개지지 않는군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도구를 쓸 줄 안다는 겁니다. 인류의 진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군요. 어쨌든 이렇게 수박도 쪼갰으니 이제 오프닝 인사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커입니다. 갑! 원래 중국을 외전 느낌으로 대충 2-3일 정도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여기 청두보다 훨씬 더 크고 재밌는 도시가 있대요. 그건 바로 충칭. 그래서 오늘은 충칭이란 도시로 가서 며칠 더 여행해 보려고요. 자, 그럼 어제 선물 받은 수박으로 아침 해결하고 바로 떠나보도록 하죠. 근데 이 갈라놓은 수박을 어떻게 먹을지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그냥 갈갈이처럼 먹어?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현대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수박을 방 갈라 먹으려고 생각 중이군요. 졸지에 수박을 잃었습니다. 아침밥 이대로 못 먹나요? 괜찮아, 하나 더 있지롱. 현대인의 존엄성을 지키려다 수박을 반통 잃어버린 투스는 이내 모든 걸 포기한 듯 수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단맛이 나는 오이에 가깝다. 어쨌든 아침밥을 다 먹은 투스는 다른 도시로 떠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자, 드디어 충칭을 가기 위한 청도의 한 기차역에 왔습니다. 와, 근데 이 사이즈 말도 안 되는데? 뭐 거의 공항만 해요. 근데 청도에 이런 기차역이 4개나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만큼 이 중국의 대륙 사이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 줄이야? 니네 전술 미쳤다. 심지어 지금 어디가 줄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하드코어한데? 일단 줄설 엄두가 안 나서 화장실 먼저 갔습니다. 자, 기차를 타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여기 기차역에 흡연실이 따로 없는데 다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근데 다들 그냥 쿨하게 담배를 꺼내 들더니 자연스럽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담배를 피신데 여기 금연구역 아니야? 진짜 중국인들한테 금연구역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은 담배 냄새를 뒤로하고 대륙의 기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참고로 여기 청두부터 충칭까지 거리는 기차 타고 1시간 40분 정도.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넓은데? 화장실도 한번 구경해보시죠. 와우, 아니 이거 거의 호텔 화장실인데? 생각보다 쾌적한 기차 퀄리티에 살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차 타고 1시간 40분 달려서 충칭 도착해볼게요. 참고로 말하자면 충칭은 사천의 4대 도시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말 맞다나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도시뷰와 엄청난 장강이 함께 보이더라고요. 와, 시내 미쳤는데? 미래도시다, 미래도시. 자, 어쨌든 이렇게 택시를 타고 무사히 숙소 근처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청두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 기온 보니까 41도야, 41도. 이런 더운 날씨 때문에 충칭은 난징 우한과 함께 3대 화로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날씨야? 자, 일단 오늘 제가 갈 숙소는 레드리틀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하룻밤 가격이 27,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퀄리티가 넘사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 말고 호텔로 잡았더랬죠. 비록 영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친절한 호텔 아주머니 덕분에 무사히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오. 이게 호텔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집 같은 느낌인데? 보면은 침대 위에 이런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파. 와, 화장실도 나름 크네요. 그러면 기대되는 바깥뷰 한번 보도록 하죠. 오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겠지? 잘 본 거 맞구나. 홍콩 영화에서나 많이 보던 슬럼과 구룡 성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더 우울해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야, 근데 진짜 덥긴 너무 덥다. 지금 현지 사천 사람들도 이렇게 다 양산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솔직히 중국이 이렇게까지 더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뭐 태국 못지않네. 자, 일단은 그늘 쪽으로 최대한 피해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빌딩 숲을 벗어나 조그마한 골목으로 오니까 이런 작은 시장이 펼쳐져 있네요. 여기서 한두 개 좀 간단하게 집어 먹어야겠습니다. 요 전병 같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이거 뿌라. 이 새끼 생긴 거 중국인인데 왜 이렇게 말을 병신같이 하지? 자, 이렇게 주문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중국에선 저거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 주세요 라는 의미고, 그리고 뿌라라는 말은 맵지 않게. 여기 사천에서 계속 매운 것만 먹으니까 위장 빵꾸 날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음식은 그나마 정상적인 음식일까요? 만드는 과정 함께 보시죠.
쉐쉐. 자, 이렇게 정체불명의 음식 겟. 이거 만드는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크리스피할 줄 알았는데 좀 질겅질겅의 느낌이었어요. 떡 구운 맛인데? 아무래도 아까 구운 게 좀 라이스 페이퍼 그런 건가 봐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니 찹쌀떡 씹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두 번째 도전. 안에 있는 내용물 다 튀어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씹어보니까 시큼하고 쿰쿰한 중국 단무지가 이상한 향신료를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너무나도 중국스러운 맛이다. 근데 이게 담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기름져요.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오히려 향신료는 괜찮은데 이 기름진 맛 때문에 많이 못 먹겠어. 첫 입 맛있다가도 몇 입 먹다 보면 금방 물리고 배도 아프고 요것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그냥 중국식 또띠아 같다.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딱 3입 먹고 버렸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딘가 아플 그런 맛이었거든요. 자, 전병을 다 먹고 오니까 여기에 또 이런 너무나 중국스러운 식당이 보이네요. 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국물 없는 면 요리가 먹고 싶어요. 안 매운 걸로요. 碗炸面不辣的， 오케이. 干点儿不要烫哈。 일단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결제부터 했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자. 가격은 22위안, 한국 돈 4,500원 정도. 자, 그리고 앉는 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일단은 의자는 목욕탕 의자고 식탁은 플라스틱 의자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밥을 먹나봐요.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왜 소리 질러? 그래서 옆에 아저씨한테 꼬질렀어요. 아저씨, 이 아저씨가 화내요. 화내요. 你点的不要辣椒的豌杂的吧？ 설마 한국인이라 쫓아내나? 근데 오해였어요.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마치 원기옥 모으듯이 재료를 하나씩 넣어주고 계시더라고요. 给他，给他。 쉐쉐. 아니, 저 아저씨가 왜 앉아있냐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음식 나왔는데 왜 안 받아가 임마 하면서 이제 챙겨주는 거였어. 화내는 게 아니었어. 내가 중국 사람들 오해를 했네. 이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고 좀 싸우는 투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챙겨주는 거였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서 들은 건데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작게 말하면 흉문다고 생각하고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말할 때 항상 크게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거 완짜면이라는 거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여기 기름이 줄줄 흐르는군요. 이야. 여기 제가 느끼는 중국 사람들이 칭칭거리면서도 챙겨줄 건 다 챙겨줘. 뭔가 드래곤볼의 베지터 같달까? 친데레 그 자체야. 하지만 한국에선 통하지 않죠.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자, 그러면 바로 이 국수 먹어볼게요. 무섭다. 윤기가 너무 잘잘 흐른다. 돼지 기름인가? 역시 돼지 기름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끈적끈적한 게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울면 입에 농축해서 먹는 맛이에요. 개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얼 중국식 짜장면 아닐까? 꾸덕꾸덕하니 너무 맛있어요. 면치기? 요즘 대세는 면 끊어 먹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여태까지 먹은 중국 음식 중에 제일 입맛에 맞아요. 여러분들 중국 오시면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근데 이놈의 젓가락질은 교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베지터 아저씨. 하우스.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네요. 처음에는 4,500원이라 와, 과하게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맛인데 한국인의 입맛에 쫙쫙 맞게 설계된 그런 음식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다시 도시 구경하러 떠나볼게요. 제가 충칭을 알기로는 산이 되게 많아가지고 동네가 위아래로 있는 그런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있는 그 시내에서 실감이 별로 안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화려한 도시 뒤로 또 이런 작은 마을이 펼쳐져 있네. 한국으로 따지면 좀 노포 감성의 동네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쓱 가볼게요.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 이게 내가 무협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지. 뭔가 이런 객잔 들어가면 술 먹다가 고수들 싸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제가 봐왔던 영화 속 무협, 의리, 낭만 이런 게 살아있는 도시 같습니다. 야, 분위기 미쳤잖아.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신호 왔어요. 아까 기름진 그거 먹으니까 배가 꾸르륵 거리면서 뒤집고 갔네. 다행히 여기 화장실이 보이는데 저기 못 간다고. 또 쭈그려 싸는 데겠지. 잠깐 쭈그려 쌀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니다. 역시 물이군요. 잠깐 참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진짜 뭐 무협에 나오는 정각처럼 생겼어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 막상 올라오니까 올드시티 느낌이 제대로 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여기로 올라오니까 이런 전통 느낌의 찻집이 있네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 가격은 38위안부터 68위안까지. 여기서 너무 제일 싼 거 시키기엔 눈치 보이니까
근데 막상 원화로 따져보니까 한국 돈 10,000원? 장난 똥 때리나? 그래서 오늘도 가장 싼 메뉴 시켰습니다. 오케이. 가격은 38원. 한국 돈 8,000원 정도. 야, 여기 진짜 차값이 천차만별이구나. 싼 데는 되게 싼데 또 비싼 데는 엄청 비싸요. 근데 여기는 맛보다도 아마 분위기 탓일 것 같아요.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 근데 자꾸 여러분들 똥 먹는데 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중국에 오면 배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더러운 얘기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똥이 마려운다. 안 되겠어. 점유를 짚어야겠어. 똥 안 나온 혈자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똥 마려울 때 여기 이쪽 지글씨 눌러주시면 신경이 쑥 들어가요. 다시 위로 역류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잠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에 차가 도착했군요. 쉐쉐. 아니, 차 한 잔 갖다 달랬지 누가 주전자를 갖다 달랬어? 아씨.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는 맛도 분위기도 아닌 양으로 승부한다. 이게 한국 돈 8,000원이에요. 뭔가 찻잔도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좋아서 돈값 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맛본 것 같은 익숙한 향이 나네요. 보리차인가? 지금 이 위에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 씹으니까 쌀맛이 나요. 이게 진짜 보리차라면 나는 보리차를 8,000원 주고 사 먹는 거네. 여기 호구 하나 추가요. 아니야. 보리차 아니야. 내가 모르는 신기한 차야. 색깔도 연두색이잖아. 이것은 비싼 차다. 그래도 양이라도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 같은 차인 줄 알았는데 맹물이잖아. 혹시나 싶어 따라봤지만 역시 맹물. 알고 보니까 이거 뜨거운 물만 부어서 마르고 닳도록 우려 먹은 거예요. 내가 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했네. 저는 이 큰 한 통 자체가 다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8,000원? 하, 씨발 명치 존나 세게 때리고 싶네. 그래도 이 양 시킨 거 돈 아까워서 계속 물 부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더 이상은 점유를 눌러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계다. 자, 그러면 여기 노포 올드타운 감성은 여기까지만 하고 후다닥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와중에 남은 차 원차 때리고 가죠. 도대체 언제쯤 이런 거 안 먹고 쿨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텔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거사를 치렀습니다. 와, 이제 좀 잘 것 같습니다. 중국 다 좋아. 근데 진짜 길거리에서 똥 쌀 데가 없어. 자, 그러면 호텔에서 흘린 육수 좀 보충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호텔에서 쉬다가 이제 슬슬 배고파져서 밖으로 나가려고요. 근데 이게 혼자 또 밥을 먹자니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켜서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충칭을 대표하는 유튜버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답장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만나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도 먹으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저런 거 물어보려고요. 아이고 오, 아이고 여기 반갑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이고. 오는 동안 택시에서 살짝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이 형님 전화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돼 버렸어요. 역시 충칭통.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고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충칭의 전설 충칭맨. 바로 요즘 떠오르는 샛별, 중국에서 활동하는 충칭맨입니다. 요즘 이 형님들 뷰가 잘 나서 빨대 좀 꽂으려고 왔어요. 포르투갈에서 비싼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두 분이서 스토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풀어나가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신기하죠. 아니에요. 호거는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현지에서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호거랑 비슷한 천천이라는 건데 이렇게 다 꼬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꼬치를 이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걸 호거 아까 그 탕에 담가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 꼬치를 추안추안이라고 해요. 추안추안. 이게 호거랑은 다르게 꼬치채로 통째로 넣어서 먹는 음식이래요. 이거는 뭔가요? 이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이 너무 매우니까 바로 먹으면은 참기름 넣어서 파에 닦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어디 가서 먹을 때마다 좀 실험하는 느낌으로 먹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나둘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탕수육스러운데요? 이게 일단 탕수육 느낌이랑 비슷한데 씹을수록 이게 마라에 나는 얼얼한 맛, 그 맛이 나요. 여기 안에 이제 화자오라고 해서 마한 맛 나는 얼얼한 거. 이건 좀 약한 편이네요. 여기는 튀김 반죽보다 다르구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치킨 돌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손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와, 편집할 때 힘드시겠다. 그래서 지금 뒤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씨, 투캠 돌리지 말걸. 사실 중국은 외전 찍는 느낌으로 그러던 김에 이제 제가 중국 검색하니까 거기에 충칭맨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다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두 분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한 분은 화목한 가정, 형님은 전처와의 그 스토리. 나도 괜찮은데? 네, 이게 허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1인분 1인분 시키는데 이거는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먹고 싶은데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혼자 와도 되는 곳이에요? 아니 돈 많으면 혼자 와도 되죠. 왜냐면 이 코어의 비용을 따로 받잖아요. 이 냄비의 비용이 15위안 5,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이 형님들이 마치 할머니의 마음으로다가 뭐 덜렁덜렁거리는 걸 자꾸 주세요. 설마 나한테 똥을 줬겠어? 라는 생각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저희가 남자 3명이니까 약간 칙칙하니까 여성 친구들을 부른다고 했어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4-5명 정도 예약했는데 답가해가지고 저도 지금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저 여기 형님들 소개하기를 충칭통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족밥입니다. 잠깐 좋다 말았습니다. 여자 얘기하시길래 뭐 캐스트 오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사실 여기에 온 이유가 이 형님들이 유튜브 말고도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럼 형님들은 뭐 다른 유튜브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는 이제 중국 보인, 이거 이제 먹방 영상 같은 거 촬영하고 그렇게 중국 계정 2개 운영하고 여기 운영하고.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틱톡을 어떻게 그 수익 구조랑 연결할 수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성주가 저는 와이프랑 했던 것처럼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 구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처럼 광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계정 같이 운영하면서 뭐 광고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사실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진짜 하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차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형님들을 만나 직접적으로 좀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태국이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 태국에서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 형님이 그 전 부인분이 왕홍이라고 하셨잖아요. 물건 어디서 떼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해가지고. 이게 형님들의 밥그릇이라 안 알려줄 법도 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랑 태국 실정은 많이 달라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와, 지금 여기서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잠깐 밖에 쉬러 나왔어요. 뭐 어쨌든 저도 여기서 오랜만에 유튜버 형들을 만나면서 유튜버끼리만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저 형님들은 여기 현지 충칭에서 사신 분들이니까 저 형님들이 말하는 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겠지. 그리고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싹 다 물어봤습니다. 형님, 여기 제가 와서 느낀 게 중국 사람들 친절한 거 같은데 맞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진짜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친절하긴 하다 생각보다. 제 느낌에는 좀 그 칭칭거리는데 뒤에서 챙겨주는 친데레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말투 때문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한국은 나이에 따라 좀 놀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클럽이 이런 입장자 이런 게 없으니까 내 머리 아저씨도 막 클럽 같은 데 다 들어가고 하니까 돈 있으면. 그런 제한은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입밴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다 갈 수 있죠. 근데 돈 많으면 짱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고. 실제로 클럽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 돈 많은 그 좀 카투어 같은데 부스 같은 데는 제한은 없다. 이것도 케바케인데 중국 여자들이 조금 여장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특히. 사천 쪽이요? 여기가 확실히 여장부 그런 게 있죠. 전처. 그걸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간 중국 여성분들이 조금 더 기가 세신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너 없잖아. 만난 적 없잖아. 그냥 내가 중국 오래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느냐 이건 나라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의 문제다. 다 케바케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문 현답. 최고였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형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중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궁금한 걸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아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베이징 비키니. 중국에서는 이렇게 배를 까고 다니는 거, 요거나 유통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중국 문화 맞아요? 중국 문화죠. 그러면 저도 해도 된다는. 사실 중국에서 위통 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면제부를 얻었네요. 보통 밖에서 하는데. 더워. 샴버. 봐봐. 아무 음식이 나왔어. 진짜나요? 지나가는데 아무 음식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다 벗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중국에서 한류는 있나? 있지. 엄청나. 야, 오늘 조금 이따 서울로 갈 거니까 거기 한국들이 엄청 나와. 네가 직접 느껴봐. 그러면 이 중국 문화를 가미하고 저 한국 클럽으로 가시죠. 자, 가시죠. 자. 이게 유튜버구나. 배웠다. 자, 이렇게 20만 유튜버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이 형들이 더 잘 나와요. 지금은 화려한 클럽 거리로 이동하는 중인데 벌써부터 삐끼들이 보이네요. 봐봐, 지금 삐끼들 막 달려. 그냥 지나가는데 뭐 술집 이러잖아. 클럽. 내리자마자 이제 호객행위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일단 저는 형님들이랑 이 나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지우제 거리에 왔어요. 근데 여기가 충칭 최대 번화가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형님들이랑 함께 가는 곳이 한국 노래가 많이 나고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 엄청 잘생겼는데요? 이중기인데? 우리만 이래. 아니, 저희가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 난 팅부동. 저런 애들만 조심하고. 네. 웬만하면 다 정찰제거든. 다 이제 QR 코드로 스캔해서 주문하세요. 다 이래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눈탱이 맞은 일은 거의 없고 이런 삐끼를 따라가면은 뭐 방 같은 거 잡으면은 모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약간 조금 대학생들 많이 오네요. 아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텐션 올려서 렛츠고! 자, 코너 속의 코너. 한국 영포티가 간다. 와, 한국 감성주점 느낌이다. 막상 문을 열고 술집에 들어오니 한국과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들 주사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봤는데 이쁜 DJ도 있고 또 한국과 비슷하게 춤추러 온 사람들은 춤만 추고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은 술만 마셔요. 일단 저희는 아저씨 3명이기 때문에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싸구려 양주나 하나 시켰습니다. 자, 일단 잠깐 이 안에 분위기를 보니까 10년 전 한국 감성주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물가도 10년 전 한국 감성주점 그 가격. 술값도 그렇고 안주도 엄청 쌉니다. 이렇게 싼 물가 덕분에 이 주변 대학생들이 다 여기 와서 노는 것 같아요. 이제 11시,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취해가는데 그때 한국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미쳐서 춤을 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시간까지 또 천천히 한번 버텨볼게요. 와우, 한국 노래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갑자기 바뀌는데? 근데 스테이지 말고는 사람들이 춤도 안 추고 다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냥 말 걸고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가 나름 답변을 해줬는데 스테이지 말고는 춤을 잘 안 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해.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친구랑 대화를 더 하고 싶어서 열심히 번역기를 돌렸지만 결과는 실패.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술이나 마시자 했는데 형님들은 또 술을 많이 안 드시고 결국은 옆에 있는 따고 붙잡고 술 먹여버렸습니다. 이 먹는 놈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자 앞에만 가면 긴장을 하는지. 그래서 저도 한 잔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용기가 조금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대각선 테이블로 바로 돌지. 담배를 손에 끼고 춤을 추는 게 무척이나 인상적이군요. 우리 테이블에 돌싱 형님 한 분 계신데 같이 마실래? 하지만 역시 그녀들은 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물량 공세. 저희 테이블에서 안 먹는 맥주 몇 병 갖다 줬더니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바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딱 사진까지만요. 그 이상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어쨌든 오늘 충칭맨 형들을 만나서 중국의 클럽 문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 여기 충칭맨 형들도 태국 오면은 이거에 파는 반값이라는 거. 형은 태국 와야 돼, 형. 가고 싶다. 형 싱글 라이프잖아요. 그치. 태국 와야지 그러면. 태국에 근데 그거 많잖아. 약간 레이디보이? 경험해봐, 형. 그것도 경험이야. 아 여긴 아니지 근데. 경험해봐. 머리야. 지독한 숙취와 함께 오후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술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숙취가 심하네요. 일단 뭐 좀 먹으면서 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긴 귀찮고 배달이나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해장은 역시 햄버거지. 태국과는 다르게 배달원이 방 문 앞까지 배달해주더라고요. 야씨, 배달 개꿀. 자, 일단은 해장에는 햄버거만 한 게 없죠. 이 중국 대륙의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구성이 8,000원이라고? 중국이 진짜 싸긴 싸네요. 햄버거 2개와 음료수 2병, 그리고 각종 꼬치류와 너겟, 에그타르트까지. 이거 한국이었으면 최소 15,000원 할 것 같은 패키지인데요. 자, 그러면 대륙의 햄버거부터. 생각보다 무난하니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소스가 아낌없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근데 패티는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겠다. 다음은 정체 모를 꼬치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자마자 토할 것 같은 맛. 중국 향신료가 너무 강하다. 그래도 너깃은 좀 괜찮겠지? 하지만 너겟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튀김가루부터 결이 좀 다르달까?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더부룩해지는 기분이야. 어쨌든 싼 가격에 해장을 했는데 술이 깨는 대신 소화불량이 걸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다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우리 또 충칭맨 형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중국 틱톡 촬영하는데 시간 나면 와서 구경하고 중국 문화 이거저거 체험해보라고. 일단 저도 태국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태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은데 여기 형님들은 이미 중국에서 여러가지 시도도 많이 해보셨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 형들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느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쇼츠나 틱톡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체험해볼 생각이에요. 와우, 이런 데 계신단 말이야? 스타벅스. 역시 요즘 잘나가는 유튜버답게 스타벅스에 있군요. 아이쿠 형님. 형님 역시 부자들의 커피 스타벅스. 이런 데서 커피를 다 마시고. 아니야. 앉아만 있었어. 앉아만 있었어. 이 형이 이렇게 말해도 왕년에는 스포츠카 타고 다녔다는 사실. 일단 형님들은 오늘 중국 영화 리뷰 콘텐츠를 할 생각이래요. 오늘 영화에 대해서 좀 아나? 아니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건 알지. 남경 대학살 그 사건은 알지.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 항일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일본의 뭐 나쁨을 알리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도인으로 그거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보한다기보다는 막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리액션하는 네. 그런 영상도 많이 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의 메인 콘텐츠는 집착이네요. 약간 그런 거 하면서 그렇지. 약간 집도 좀 짜야 돼. 모르겠어. 나는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슬프면 우는 거고 뭐 네. 억지로 짤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보고 좀 평가를 좀 해보는 그런 리액션을 담는 영상을 좀 찍고 싶은 거지. 저기 대인 형님과 형수님이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프. 반갑습니다. 통통이라고 해, 통통. 영상보다 훨씬 더 이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영상 좀 일단 스타트를 인트로 네. 좀 찍어야 되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이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와이프가 하도 보라 했고 심지어 와이프가 삽이 털어서 우리 영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컨셉. 그런 것들이야. 즉흥적인 저와는 다르게 확실한 컨셉을 잡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회의하고 계시네요. 今天我们去看一看南京照相馆. 두 분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혼자 찍는 저로서 많은 게 신기했어요. 충칭맹 형님들처럼 팀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살짝은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또 혼자 하는 거의 장점은 회의가 생기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역시 동업보단 솔로 플레이지. 어쨌든 영화 상영 시간이 되어서 저도 같이 이동했어요. 중국에서 영화관 처음 와보셔? 네, 사실 태국에서도 잘 안 가긴 해요. 네, 근데 중국의 영화관 너무 떨립니다. 와우, 테크놀로지야. 자, 영화 볼 준비 끝. 사람이 저희 말고 2명밖에 없어요. 개꿀. 이윽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중국어를 몰라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내용이 생각보다 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영화 내용이 난징에서 일어난 일제의 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내내 한국의 역사도 좀 겹쳐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가 끝났습니다. 형, 옆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형이에요? 아 눈물 콧물 질질 짰네. 감수성이 예민하신 우리 충칭맨 형들이에요. 영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중국 영화고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난징 대학살 그거를 교과서에서나 봤는데 또 이 영화로 보니까 좀 많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구독자 수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죽었네. 하지만 눈물은 눈물 나야 되는데 너무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보이잖아. 잠깐. 슬펐습니다. 쉐쉐. 어쨌든 형님들의 중국 영화 리뷰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화 이후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 좀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길 가던 일본인 여자 짱돌 맞았대요. 이 사람이 학살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형님들의 첫 번째 틱톡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님들이 리뷰식으로 찍은 거고 이제 또 다음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는 음식점 광고를 받으셔서 이제 그거 찍으러 가신대요. 그것도 한번 따라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별거 없어. 근데 형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영상 하나가 틱톡에서 터져서 4천만 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틱톡을 살려서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상에서 주요 본 사람이 어딘데? 인도요. 아 인도. 인도 파키스탄. 아 그래? 인도 쪽에서 뭔가 해봐야. 뭔가 잘못 터졌다. 방금 또 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충칭의 인구가 3천만이래요. 한국보다 살짝 작은 수준? 여기 그냥 한 국가인데요 거의?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중국 내에서는 여행 도시 1위 도시야. 어떤 면모 때문에 중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야경도 이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천 쪽이잖아. 네. 음식도 맛있고 미녀가 많기로도 유명하고. 인정. 일단은 길 가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엄청 다들 이뻐요.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이만큼의 관심도 없지. 요즘 중국 사람들도 진짜 너무 잘생기고 이쁘셔서 뭐 제가 비집고 갈 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매눈 가동? 형 매눈이신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버스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일단 또 형님들을 따라서 온 곳은 양헬이라는 시내 골목이에요. 여기도 상당히 유명한 먹자 골목이래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 형님들이 광고를 진행하실 음식점. 이곳은 사천식 족발로 유명한 곳인데 또 어떤 음식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건 초당 순두부, 뭐 이런 느낌의 두부가 나왔어요. 그리고 족발까지 비주얼 미쳤습니다. 비싸네. 빨간색 곱창까지 완벽하다. 형님들은 또 바로 촬영에 들어갔네요. 확실히 쇼츠의 세계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입에 넣어버려. 와, 이거 진짜 남들이 보긴 개꿀 직업 아닙니까? 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무너져 살이. 드디어 바뀌어올라. 시발, 나는 그동안 왜 안 했지?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형님들이 한번 출연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뭔가 깍두기만 하다가 신나는 일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또 먹는 거 내가 기깔나게 잘하지. 이거를 이제 들고 막 해체를 해. 야무지게 먹어봐봐. 자, 3, 2, 1, 큐. 족발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갈죽하고 헐레벌떡 먹습니다. 근데 3일 굶으면 그지 컨셉이 돼버렸어요. 지금 뒤에서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새끼들은 한국 유튜버 데리고 온다더니 그지 새끼를 데리고 왔어? 잘 먹네. 너는 지금 충칭에 처음 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는 야, 이런 신기한 맛이 있네? 하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마비가 되고 있어요. 약간 혀가 마비돼? 안 아픈데? 안 아파. 오케이. 어쨌든 형들을 도와 광고 촬영도 무사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편하게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또 오버를 해가지고 형님들이 아마 편집할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맛있네요. 진짜 오버를 한 감이 있지만 그 정도로 맛있다. 근데 여기 음식이 다 매운 거라 저기 보이는 동포역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하나 시켜달라 그랬어요. 향 달달한 한약 냄새 나요. 하지만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습니다. 추가 음식 주문했으니까 추가 영상도 찍어야 되는 법. 한국의 된장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촬영을 떠나 신기한 중국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것도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생긴 게 아예 달라요. 왜 똑같은 맛이 나죠? 그래? 콩고물.
대륙의 조리법은 삼겹살을 콩고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촬영은 종료가 되었어요. 이제 형님들이랑 식당 광고 촬영 재밌게 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워 자꾸. 나는 텐션을 좀 낮춰야 된다. 유튜버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거지를 데려왔다. 오해하시겠네 사람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메이저는 메이저다. 자, 그러면 이제 형들이랑 마무리 얘기하러 또 갑니다. 마음의 대화를 나누러요. 술. 자, 이렇게 충칭맨 형님들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는 건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 태국에 정착하고 싶은 제 입장에선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겁먹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까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또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더라고요. 이 이후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인스타 영상이 1000만 뷰가 터졌고 태국 틱톡도 바이럴이 돼서 태국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나 재능은 있나봐. 근데 문제는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생각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쪽 머리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술 먹으면서 들어본 충칭맨 형님들의 인생 스토리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충칭맨 형님들 채널에 가셔서 직접 시청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캅! 근데 SNS 뜬 건 좋은데 뉴스까지 났네? 한국 뉴스랑 태국 뉴스. 아니 씨발 무슨 뉴스 전문 인플루언서야?